자, 이제 핵심 15번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늘 쓰는, 그죠? 프로그램들을 했습니다. 엑셀이니, 한글이니, 포토샵이니, 타자연습 이런 거, 게임,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응용 소프트웨어를 했어요. 우리가 방금 전까지 배운, 어제까지 배운 내용은 뭡니까?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윈도우라든지, 컴파일러, 그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언어 번역기 같은 거는 전부 시스템 소프트웨어예요. 여러분이 크게 쓰지 않는 소프트웨어고, 자, 응용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늘 쓰는 소프트웨어들입니다. 응용에 쓰는 소프트웨어. 여러분이 늘 쓰는 거. 자, 그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워드 프로세서가 있죠. 여러분 지금 자격증 따려고 하는 게 바로 무슨 자격증이에요?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이에요. 말했죠? 워드 프로세서의 범주에 속하는 게 바로 뭐냐고? 한글이라 했죠, 요거. 우리는 요걸 써서 요 자격증을 따는 겁니다. 그죠? 이거 안 해도 된다 했죠? MS 워드라는 이걸로 시험을 쳐도 된다 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여러분 똑같은 그 문서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원서 접수할 때 이걸로 할래, 이걸로 할래 고를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에서. 여러분 이제 이걸로 시험 치다면 이 프로그램 가지고 시험을 치시는 거예요. 할 줄 안다면, 그죠? 물론 한글이나 워드랑 비슷해요.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한글을 우리가 배우고 이걸로 이 워드 프로세서 문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워드 프로세서 범주에 속하는 게 바로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MS 워드라든지 또 훈민정음, 이건 삼성에서 만든 거죠, 그죠? 훈민정음이라는 또 프로그램을 써도 됩니다. 이 셋 중에 하나 써도 돼요, 시험을 칠 때. 근데 지금은 이제 한글 2007 버전을 쓸 거고요. MS 워드 이제 2007로 넘어갈 거고요. 요것도 훈민정음도 새로운 버전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셋 다 배울 필요는 없고 여러분 셋 중에 하나만 요것만 써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외국계 계열로 가면 이제 요것도 좀 배우셔야 돼요. 근데 요걸 배워놓으면요, 요거 80%는 똑같아요. 나머지 20%는 이제 위치가 이게 좀 틀려집니다. 사용법 위치가. 그것만 익히시면 요거나 같은 겁니다. 훈민정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유명한 거 파워포인트 있죠, 그죠? 이게 프레젠테이션 발표해주는 프로그램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프레젠테이션이 뭡니까? 남한테 발표하는 그 말이잖아요. 거기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 또 뭐 프리랜스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자,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 있죠, 그죠? 뭡니까? 이거 스프레드시트라는 프로그램에 속하는 게 바로 알고 있는 엑셀. 이게 바로 스프레드시트라는 범주에 속해요. 이거 말고도 종류가 많아요. 그런 엑셀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훈민시트, 똑같은 거 훈민정음에 같이 있는 겁니다. 훈민시트라는 것도 엑셀하고 비슷해요. 사용법이 비슷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스프레드시트, 늘어놓은 종이, 그렇죠? 늘어놓은 종이. 칸이 막 나눠져 있는데 이게 공간이 한 장이 아니에요, 그죠? 그 엄청난 큰 종이에 내가 한 장을 쓸 수도 있고 10장을 100장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굉장히 넓은 종이에요. 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게 바로 이제 많이 쓰는 게 액세스죠. 엑셀이니, 액세스니, 여기 워드니, 파워포인트니 전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이것들은 MS 오피스에 속합니다. 오피스, 그죠? 여러분 오피스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다 깔려 있어요. 어디요? 시작에 가면 모든 프로그램에 가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있고 여기에 다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니, 뭐 액세스니, 워드니, 엑셀이니, 그죠? 다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피스 안에 다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이것들이. 단지 범주가 이제 뭐 워드냐, 프레젠테이션이냐, 스프레드시트냐, 데이터베이스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따로 프로그램이 분류되는 거죠, 그죠? 오피스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요.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표. 굉장히 정보가 많은 표예요. 막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 그 전산을 처리할 때 그 사람의 성적도 있어야 되고 주소도 있고 이름도 있겠죠. 그 개인마다의 그 많은 정보들을 표로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 그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몇천 명 되잖아요. 몇천 명, 그죠? 그 엄청난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걸, 그렇게 정보를 모아놓은 걸 갖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뭐 표 한 두 줄, 세 줄 이게 아니고 그 많은 엄청난 방대한 자료를 갖다가 관련 있는 것들이 이렇게 딱 정리해 놓은 걸 갖다가 데이터베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걸 해주는 게 바로 액세스라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또는 디베이스 하는 것도 있고요. 뭐 퍽스프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좀 많이 쓰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액세스. 자, 이거 시험에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냥 다음 중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또는 그래픽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요. 또 난 직접 그냥 뭐 그래픽 프로그램인 것은 탁상 출판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인 것은 찾아내라고 나오는 걸 쉽게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잘은 안 나온 문제입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범주를 알고만 계세요. 자, 그 중에서 나온다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픽을 주로 묻습니다. 그래픽 프로그램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주로 물어요. 또 아니면 그래픽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비트맵 방식하고 벡터 방식이 있죠. 그죠? 비트맵은 점을 이용해서 만든 방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현실 세계 실제로 우리가 보는 그 장면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벡터 방식은 뭐예요? 점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곡선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했죠. 선분이나 곡선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현실 세계 같은 걸 표현 못 합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게 만화 영화 같은 거, 그죠? 애니메이션 같은 걸 표현하죠. 실사 표현이 안 됩니다. 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색깔이 하나 색으로 딱 이 곡선이 그린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점점점 변하는 이런 색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고 비트맵은 우리가 사진 같은 거, 그죠? 그런 거 표현하는 방식인데, 자, 사진을 우리가 편집하는 프로그램,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포토샵. 그죠?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죠. 유명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페인트 같은 프로그램도 있어요. 또는 페인트 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어디에 속한다고요? 비트맵에 속하고요. 자, 벡터 방식. 벡터 방식은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겁니다. 이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러스트레이터. 주로 디자인 같은 거 할 때 옷 디자인 한다거나 아니면 간판 같은 거 이렇게 만들 때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만들 때 보면 그렇게까지 간판 같은 거 뭐 실사로 이렇게 안 합니다. 잘,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글 같은 거 막 넣거나 거기다 뭐 캐릭터 같은 거 입힌다거나 그런 거 할 때 주로 쓰는 게 일러스트레이터예요. 그거는 벡터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자, 코렐 드로우 하는 것도 있습니다. 코렐 드로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벡터 방식으로 만들어요. 3D Max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만듭니다. 요거는 이제 3D 말 그대로 3D 인물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인다거나 막 달리간다거나 이런 걸 만들 때 많이 쓰는 거예요. 3D Max. 애니메이션 동영상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쓰는 3D Max가 있습니다. 이런 게 벡터 방식이에요. 이 두 개를 줘놓고요. 다음 중 그래픽 프로그램 중에 비트맵 방식이 아닌 것, 벡터 방식이 아닌 것 딱 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세 개 내놓고 이 중에 하나 딱 넣어놓으면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은 그냥 애워버리세요. 어떤 게 오는 게 편할까요? 이거 편해야죠. 이거, 그죠? 이걸 막 좀 어려운 말들이에요. 그죠? 이런 거 나오면은 벡터고. 자, 이런 많이 들어보면 포토샵이니 페인트니 페인트 샵으로 이런 거는 비트맵 방식이더라. 그거 알아두세요. 네? 요 구분해서 묻는 문제가 이것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비트맵 방식인 것은 벡터 방식 프로그래밍에서. 이렇게요. 탁상 출판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탁상 출판은 뭐냐면요. 여러분, 뭡니까? 책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탁상이라는 게 이제 말이 좀 그런데요. 탁상 출판은 여러분 이제 지금 개인 컴퓨터로 책을 출판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글이라든지 뭐 아니면 굳이 한글이 아니더라도 전문 출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출판 프로그램이 바로 이런 겁니다. 페이지 메이커라든지, 자, 이거요. 쿼커 익스프레스 하는 게 있습니다. 요런 걸 쓰게 되면요. 여러분 집에 한글하고 비슷해요. 그걸로 내가 책 쓰듯이 막 책을 써요, 그냥. 똑같이 책이라 생각하고 쓰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딱 만들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요걸로 만들어 저장한 걸 갖다가 인쇄소에 딱 갖다 주면요. 여러분 책으로 딱 만들어줘요, 그냥. 바로.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 바로 나옵니다. 안 밀려있으면. 이거는 바로 이 프로그램 자체가 바로 인쇄해버리면요. 책하고 똑같이 인쇄되게 돼 있어요. 그럼 다른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인쇄를 해버리면 돼요. 물론 교정 작업을 거쳐야 되겠지만은, 글자 틀린 거 찾고 이런 거 고쳐야 되겠지만은, 그런 게 필요 없다 그러면 인쇄 바로 해줍니다. 물론 이제 한두 건 하면 돈이 엄청 비싸겠죠. 많이 할수록 싸집니다. 그죠? 단가가, 그죠? 100건이건 1000건 할수록 더 싸집니다. 그죠? 자, 그렇겠지만은 여러분들 뭐 10장만, 10건만 하겠다. 10건만 하면 됩니다. 돌잔치에다 사람들 나눠줄 거다 하면 뭐 30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만들 때 바로 쓸 수 있는 게 페이지 메이커라든지 이런 거요. 탁상 출판, 여러분 그냥 책상에서 그 출판 인쇄물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다 그래요. 컴퓨터 한 대로 그냥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거 인쇄소에 넘기기만 하면 인쇄소 인쇄 딱 해버려요, 그냥. 자, 그 프로그램이 페이지 메이커라든지 쿼커 익스프레스 이런 게 있습니다. 탁상 출판 프로그램입니다. 집에서 만듭니다, 이거. 집에서요. 본인이 책을 쓰는 거예요. 책을 그대로 만들고 그냥 저장한 걸 이걸로 저장한 문서를 갖다가 파일을 주기만 하면은 인쇄소에 바로 인쇄가 가능해요. 근데 이건 한글로 만들어도 되긴 되는데, 한글로 만들게 되면요, 얘로 변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변환을 한 다음에, 또 변환하면 또 약간 흐트러집니다. 그걸 다 수정을 한 다음에 그때 가능해, 인쇄 가능해요. 그래서 한글로 만들어줘도 돼요. 하지만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그걸 손 봐야 되고 이렇게 합니다. 또 금액도 올라가겠죠. 그걸 해주면. 그 사람들이 손을 봐야 되니까. 그죠?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이걸 사용을 못 한다면, 한글로 만들어가지고 줘도 상관없습니다. 페이지마다 내가 탁, 1페이지, 2페이지 책을 막 써야 돼요. 그래고 그걸 나중에 이 사람한테 주고, 요거 좀 손 좀 봐주세요 하면은,
교정 작업하는 걸 이제 변환하고 교정하고 해야 되니까, 수정해야 되니까, 그 비용을 좀 청구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책으로 찍어줘요. 그걸요. 다 만들고 찍기 전에 한 번 더 여러분한테 보여줍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라고 보여줘요. 그러면 그거 보고,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하면 이제 인쇄를 시작하겠죠. 자, 탁상 출판이란 말이 있고요. 자, 각종 유틸리티. 우리가 쓰는 유틸리티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거 있죠? RGB, 알량, 뭐, 이런 것들 전부 여기 속한다는 거예요. 응용 프로그램에. 자,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쓰는 게임들, 그죠? 이런 것들도 다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소프트웨어를 분류를 합니다. 자, 시험에 또 잘 냅니다. 요것들 중에서 잘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응용 소프트 중에서는 얘를 잘 또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분류. 여러분 좀 아는 내용이에요. 상용 소프트웨어 말하면 상용. 상용은 뭡니까? 돈 주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공짜 아닙니다. 이거는 100% 사야 되는 돈. 여러분 뭐예요? 한글, 윈도우, 엑셀 이거 다 돈 주고 사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집에 다 깔려있죠? 그게 다 불법이죠. 그죠? 불법으로 깔아 쓰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 걸리면요. 몇백만 원 벌금 나와요.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개인 집에는 단속 권한이 없어요. 개인 집에 가서 경찰이 들어와가지고 수색 영장 들고 가고 하진 않아요. 주로 어디 합니까? 회사라든지 이런 컴퓨터 학원이라든지 요런 데는 와요. 가끔씩. 경찰하고요. 소프트웨어 회사 직원들이 이러고 가요. 와가지고 수색 영장 딱 들이밉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컴퓨터에 손 떼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합니다. 경찰 아예 그래 말을 해요. 자, 지금부터 컴퓨터에 손 대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바로 잡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급이 나죠. 그죠? 사르르 나가죠. 그러면. 회사에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 손톱 전부 우우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USB 꽂아갖고 탁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요. 벌써 불법 소프트가 쫙 나와요. 목록이 나와요. 벌써. 그거 따라서 이제 금액이 책정되겠죠. 이제. 그러면 어떡합니까? 금액이 막 몇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아마. 벌금이. 그죠?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어떡합니까? 합의 보세요. 그럽니다. 뭐, 누구하고요? 소프트웨어 회사 직원들하고 합의를 해요. 합의 봐가지고 몇천만 원 나오는데, 아, 이건 초범위가 아니고 좀 마저 익숙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어느 정도 합의 봐가지고 처음에는 한 몇백만 원 나오겠죠?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그죠? 정부 소프트웨어 다 사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 삽니다. 그러면, 그죠? 그래갖고 이제 합의를 처음엔 초범은 많이 봐줘요. 사실은요. 하지만, 한번 학원 같은 데는 한번 잘못 단속 걸리면요. 안 봐줍니다. 웬만해서는 안 봐줘요. 컴퓨터 학원 같은 데는 알잖아요. 알면서 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 주고 사야 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 상용이라고 그래요. 상용. 여러분 집에도 이제 나중에 이제 불법을 깔면은 법적으로 걸릴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안 걸리지만은 몇 년 후면은 아마 여러분 집에도 인터넷으로 아마 검색을 해서 불법 소프트웨어 찾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걸리면 이제 벌금이 나오는 거예요. 자, 패치. 이 말씀, 패치. 패치도 여러분 늘 보고 있어요. 뭡니까, 패치요? 패치 프로그램 늘 보고 있습니다. 요거죠, 이거 방패. 방패 떠갖고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나오죠, 그죠? 그냥 누르면 어떻게 해요? 뭐가 막 나오고 이거 설치할래요? 뭐 설치 누르면 설치가 되고 그러잖아요. 바로 패치가 프로그램이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기능 개선이 필요해요. 그러면 바로 이런 식으로 알려줘가지고 패치를 실행하게 만듭니다. 프로그램의 단점을 보완하거나 사용자의 사용 기능의 일부를 변경하여 성능 향상을 꾀하는 패치를 함으로 해서 문제점이 해결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성능이 조금 개선됩니다. 그게 패치예요. 그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패치가 있어요. 게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한글이나 이런 것도 패치가 다 있습니다. 엑셀도 그렇고요. 그냥 여러분 늘 쓰지만은 여기 있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피스 같은 거는 자동으로 패치를 해요.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여러분 누르고 실행하면 그냥 자동으로 윈도우도 패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 같은 것도 자동으로 패치가 돼요. 같은 회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됩니다. 한글 같은 경우는 따로 패치를 다운받거나 그래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문제점들이 해결이 됩니다. 패치가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이 프로그램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쓰다 보면 자꾸 문제점이 나오니까 그걸 자꾸 개선해 주는 거예요. 그게 패치 프로그램이에요. 패치. 패치가 뭡니까? 우리 이거 붙이는 밴드를 패치라 그러잖아요. 상처가 났을 때 그거 딱 붙여놓으면 어떻게 해요? 상처가 낫죠, 그죠? 보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잠시 동안 감염이 안 되게 이제 이게 막아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죠? 그런 게 패치예요. 됐나요? 패치 프로그램. 자, 쉐어웨어 있습니다. 쉐어웨어. 쉐어웨어.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자, 쉐어웨어는 말 좀 잘 봐주세요. 쉐어웨어는요, 공짜로 주긴 줘요, 여러분한테. 막 나눠줍니다. 이거 한번 써보세요. 하면 막 CD 막 줘요. 게임 CD를. 알고 봤더니 무슨 소리냐면, 일정 기간을 설정해 놓습니다. 즉, 공짜로 다운받거나 쓸 수 있는데, 한 달 동안만 쓸 수 있는 거, 30일 동안만. 그런 거 있죠, 그죠?
공짜인데 다운받아 포토샵 공짜네요. 가보니까 딱 받았어요. 이게 쉐어웨어 프레임이라고 돼 있었어요. 뭐지? 하고 다운 설치했는데 잘 돼요. 포토샵 막 썼어요. 열심히. 근데 좀 한 20일쯤 돼가니까 앞으로 10일 남았습니다 하고 또 뭔가 뜨는 거예요. 왜 그러지? 보니까 30일 동안만 무한을 쓸 수 있는 거예요. 30일 지나면 이제 아예 포토샵이 안 들어가져요. 그렇게 막아놨습니다. 그게 쉐어웨어.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또는 기능에 제한을 두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 애들한테 게임을 공짜로 다운받게 해줍니다. 하는 대신에 10판짜리 게임이라면 한 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판만. 해보고 재미있으면 어떻게 해요? 쓰라는 거예요. 지금 요번 요거 이렇게 많이 쓰고 있죠. 어딥니까? 스마트폰에 앱들이, 그렇죠, 그죠? 앱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운받으면 되긴 무료라고 돼 있지만 다운받아 설치하면요, 나중에 하다 보면 두 판, 세 판 못 갑니다. 그죠? 첫 판만 하고 아니면 어떤 걸 쓰려고 하면은 뭐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돈 주고 사라 그래요. 승인 받고 사라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 이 무기를 쓸 수 있고 막 그럽니다. 무료라고는 하지만은 기능에 제한을 둔 거예요. 그 기능을 쓰려면은 돈을 주고 구입을 하라 그럽니다. 1.99달러 뭐 이렇게 막 0.99달러 뭐 이렇죠. 그죠? 스마트폰 써보신 분, 그죠? 그게 바로 기능에 제한을 둔 겁니다. 일종의 쉐어웨어예요, 그것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또는 기능에 제한을 둬가지고 다 사용을 못 해보고 잠깐 맛배기만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일종의 광고 프레임이죠, 그죠? 광고 프레임, 쉐어웨어입니다. 자기 프레임들 써보고 마음에 들면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그 대신 기간과 기능에 제한을 뒀습니다. 공짜로 주면 대신에. 자, 데모도 마찬가지. 쉐어웨어 비슷한 개념입니다. 데모. 써보라는 거 한번 들어보고, 뭐, 음악도 데모 음악 있죠, 그죠? 가수들이 주로 PD들한테 주는 게 바로 이 데모 CD예요. 자기들이 녹음해하고 딱 줘갖고, 좋으면 한번 좀 틀어줘, 이속하고, 이제 그런 거죠. 데모. 트라이얼, 공개는 뭡니까? 알고 있죠? 프리웨어입니다. 공짜예요. 이게 공짜예요. 우리 공짜로 쓰는 거 많죠, 그죠? 알량, 알집, 그죠? 곰오디오, 곰플레이어. 다 공짜입니다. 공짜인 대신에 여러분은 뭘 봐요? 광고를, 뜨는 광고를 보죠, 그죠? 그 광고비로 걔들은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공짜로 받아 쓰지만은 거기에 조그만하게 광고가 떴다가 막 바뀌었다가 막 이럽니다, 그죠? 알게 모르게 광고를 보시게 됩니다, 그죠? 그게 공개 소프트웨어. 공짜, 프리웨어. 자, 번들이란 말이 있어요. 번들은요, 게임 CD 5만짜리 하나 사니까 CD를 하나 더 줘요, 게임 CD를. 요게 공짜를 끼워주는 거, 게 서비스 게임. 얘는 최신 게임인데 얘는 아주 오래돼서 한 5년 된 게임이요. 그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해요? 번들로 그냥 끼워주고, 요거 사면 요거 줍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거 하나 주나? 하면서 걔네 한번 사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게 번들입니다, 번들. 서비스 프로그램, 끼워주는 프로그램. 공짜를 하나 더 주는 거, 덤으로 하나 더 주는 거. 그거 번들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리고 베타 버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타 버전. 자, 요 말도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타 버전이라는 게 이제 실제 이제 완벽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가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만들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막 굉장히 좋은 게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걸 우리 회사 직원이 10명밖에 안 돼요. 그 10명이 그 많은 기능을 다 테스트 해볼 수는 없어요. 10명이 테스트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베타 테스트들을 모집해요. 인터넷상에 보면 이렇게 베타 테스트 모집 나옵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테스트 해줄 사람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500명 모집합니다 하면 500명을 선착순 모집해요. 그럼 모집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걸 공짜로 할 수 있게 해줘요. CD를 준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상에 들어와가지고 아이디어 패스를 줘가지고 공짜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걸 해보고 단지 이 사람은 공짜로 그 게임을 해보는 대신에 뭐 해줍니까? 쓰다가 문제점이 발견되겠죠? 그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 제작자한테. 알려주면 그걸 다 받아들여갖고 다시 수정을 해요. 그래서 또 이 사람들한테 또 테스트 시켜요. 그러면 또 문제점이 발견되겠죠?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거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그때 어떻게 해요? 정식 버전을 발표해서 돈 주고 이제 팔아먹거나 아니면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도 돈 주고 이제 얼마 전 한 달 계약을 한다거나 해서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이 처음에 온라인 게임 나올 때 바로 이 베타 테스트를 모집해요. 몇백 명 모집합니다. 그래갖고 한 2주나 3주 동안 계속 그 사람들한테 공짜로 돌아가게 만들어줘요. 그럼 그 사람들이 테스트 해보고 야 이거 무기를 때리는데 뭐 죽지도 않고 그렇더라. 그러면 총을 쐈는데 총도 안 날아가더라 이러면 이제 고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작자가 다시 수정해서 또 계속 돌려오면 이젠 잘 되더라. 뭐 또 요번에 또 문제 또 이런 게 발견됐더라. 또 그러면 또 고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정식으로 이제 돈 주고 팔아도 나중에 문제 제기가 안 들어오게끔 어떤 고쳐지는 상태가 돼요. 그게 이제 정식 버전을 나오게 되는 거죠. 베타 테스트를 거쳐서. 그 베타 버전이 이제 그 정식 버전이 발표되기 전에
프로그램의 문제와 기능 향상을 위해 무료로 배포해 줍니다. 그러니까 100% 아무나 무료로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아무나 무료로 주면 안 되죠. 그죠? 어느 정도 베타 테스터들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한테 무료를 하게 해줘요. 그리고 베타 테스터들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짜로 그 프로그램을 써볼 수 있어요. 최신 게임인데 내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게임을 내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타 테스터들 많이 보시면 또 문제점을 잘 알려주고 한 사람들한테는 또 선물도 줘요. 나중에 뭐 아이패드 같은 것도 주기도 하고 뭐 컴퓨터도 한 대 주고 노트북도 주고 막 그럽니다. 그런 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잘 알려주고 게임도 공짜로 하면서 나중에 선물까지 탈 수 있는 거 되겠죠. 그죠? 또 아니면 이 게임이 정식 버전 나왔을 때 정식 버전을 공짜로 하게 해줍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타 테스트 모집한다면 막 사람들이 엄청 몰려요. 특히 초등학생들이. 많이 몰리겠죠. 자, 그래서 베타 버전이 바로 정식 버전 나오기 전에 그 문제점이라든지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베타 버전이에요. 자, 그리고 시험에는 이런 것들이 잘 나왔답니다. 뭡니까? 벤치마크. 많이 들어봤죠? 그죠? 벤치마크. 그죠? 벤치마크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성능을 검사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용되는 조건에서 트레이닝을 테스트한 거예요. 즉,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 자동차가 이제 남극이나 북극에서 사용할 자동차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길거리에 테스트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요? 남극이나 북극은 엄청나게 춥잖아요. 그죠? 기온차도 막 심하고요. 그죠? 또 빙판이잖아요. 그러면 그 조건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지. 그냥 우리 일반 도로에 잘 달려요. 와, 가속도 되고 막 150까지 나오고 오케이 됐네라고 남극 북극 보냈어요. 난리 나죠. 그죠? 차가 아예 시동도 안 걸립니다. 그죠? 추워가지고 얼어버리고 냉각수 얼고 그죠? 난리 납니다. 그죠? 타이어 막 미끄러지고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 조건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동차를. 그죠? 그래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남극이나 북극이 팔아먹어야 되지. 그냥 우리 일반적인 조건에서 막 다 잘 되더라. 팔아먹었습니다. 냉각수 얼어버리고 그죠? 엔진 막 안 걸리고 난리 나겠죠. 그죠?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조건에서 딱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팔아먹든지 뭘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벤치마크 테스트예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성능을 검사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용되는 조건. 컴퓨터가 굉장히 더운 데서 사용되더라. 아니면 굉장히 추운 곳에서 사용을 해야 되더라.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그 조건에서 테스트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다시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테스트하고 이상이 없다면 이제 정식으로 팔아먹든지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벤치마크 테스트입니다. 실제 사용될 조건을 그 조건대로 딱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걸 벤치마크 테스트. 됐나요? 자, 압축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알고 있죠? 기본 대표적인 게 뭡니까? R집. R집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거죠. 우리나라에 쓰는 거죠. 물론 이거 말고도 윈집이라든지 윈나 뭐 이런 거 많습니다. 세븐집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건 잘 몰라도 돼요. 그냥 R집만 잘 쓰면 되죠. 사용한 데는. 자, 그런 것들이 우리 압축 프로그램이죠. 압축의 목적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압축의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용량을 줄여주는 목적이에요. 우리 겨울 이불을 압축팩이라는 그 비닐에 넣고 그죠? 자꾸 딱 채운 다음에 구멍에다 진공선이 딱 꽂아가지고 윙 땡기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큰 겨울 이불이 그죠? 공기를 쫙 빼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 여름 이불 크기만 해지죠.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압축 프로그램의 목적이에요. 그것도 하나야. 그 큰 용량을 압축해서 작게 만드는 그게 주 목적이고요. 그거 말고도 또 우리 많이 쓰는 목적이 있죠. 여러 개의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구슬 500개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친구한테 주려면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통에다 담으면 되죠. 가방이나 통에 딱 담아가지고 딱 가방만 딱 주면 어떻게 해요? 걔는 가방만 받으면 돼요. 그럼 그 속에 구슬 50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구슬 500개를 받지 않고 가방을 하나만 딱 받은 거예요. 그게 R집이 지금 여러분 압축 프로그램을 쓰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메일 보낼 때. 사진을 보낸다거나 어떤 음악을 보내줄 때 압축이라는 걸 해가지고요. 그죠? R 하나만 보내주죠. 그죠? 첨부 파일로. 그럼 받으시는 분은 어떻게 받아요? 그 R만 딱 받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R을 갖다가 다운받은 다음에 R을 풀면은 거기에 노래가 500곡이건 뭐 1000곡이건 들어있겠죠. 그죠? 한 번에 그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압축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자, 파일을 압축함으로써 디스크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공간이 작아집니다. 그죠? 꽉 누르니까 쪼만해지겠죠. 그죠? 자료를 송수신할 때 전송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왜요? 공간을 작게 만들었으니까. 왜요? 용량을 작게 만드니까 당연히 보내고 받을 때 용량을 작은 걸 받으면 되니까 빨리 보내지고 빨리 받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100메가 받는 것보다 10메가 받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자, 텍스트 파일의 압축은 100%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가역적 압축이다. 즉, 텍스트 파일은요, 압축을 했다가 풀면은 100% 원상태로 돌아와요. 원본 그대로 살아납니다. 됐나요? 자, 텍스트 파일에 비해 그림 파일은 압축률이 좋지 않다 그럽니다. 텍스트 파일은 압축을 하면요, 굉장히 용량 확 줄어들어요. 거의 뭐, 만약에 텍스트 파일 내가 막 100페이지, 200페이지짜리 막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압축을 했어요. 그걸 압축을 하면, 원래 용량이 10메가였다 그러면 압축을 하면요, 거의 반 이상으로 줄어요. 10메가짜리를 압축하면 적어도 한 5메가 이상으로 줍니다. 근데 그림 파일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림 파일은 압축해봐야 기껏 몇백 K 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그림 파일 같은 경우는 압축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림 파일 자체가 굉장히 좁이는 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건 압축을 할래야 잘 안 돼요.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도 압축해봐야 별 차이 안 납니다. 1기가짜리 압축해봐야 기껏해야 뭐 900, 뭐 80, 70 정도. 기껏해야 한 10메가, 20메가 그 정도밖에 압축 안 돼요. 텍스트 파일은 압축률이 크지만은 그림 파일은 압축률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동영상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멀티미디어 자료들은요, 압축을 해도 많이 줄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압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냥 사진을 여러 개를 하나로, R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역할을 주로 많이 하죠. 자, 요거 하나 두세요. 요거 두 개를요. 텍스트 파일은요, 100% 압축했다가 다시 100% 원상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림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손상을 조금 줘요, 손상을. 손상을 줘서 나중에 100%가 아니에요. 복구를 시키더라도. 하지만 그 손상된 게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원본하고 똑같이 보이는 것 뿐이에요. 자, 텍스트 파일의 압축은 100% 원상태로 돌릴 수 있는 가역적 압축이다. 나머지들은 약간의 손상이 간다는 거예요. 압축을 하게 되면.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것만큼 확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많이 손상 가는 건 아닙니다. 자, 요거는 말 뜻을 알아두세요. 요 말 뜻을.